자, 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직권의 변화 여지껏 배웠던 거 쭉 정리해보면서 시험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권의 변화. 우리 처음에 핸드폰 가지고 했던 활동 기억나죠? 우리 화산 나오는 곳, 지진 나오는 곳 찾아서 체크해봤던 활동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무엇이라고 했죠? 지진대,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지화산대. 그래서 이 지진대와 화산대가 일어나는 곳이 거의 비슷했나요? 아니면 좀 달랐어요? 거의 일치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얘네를 다 합쳐서 뭐라 부르기로 했다? 변동대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우리 변동대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변동대는 이렇게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라고 해서 태평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이런 변동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이 변동대가 어디랑 연계가 되어 있다? 이곳이 바로 뭐의 경계? 판의 경계더라를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지진 있는데 지진 중에서 진원이라는 건 지진이 처음 땅속에서 일어난 위치를 말하고 진앙은 그 진원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지표면하고 만나는 위치를 우리가 진앙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앙은 진원이랑 가장 가까운 곳이다 라고 했고, 진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두 가지 지진을 나눌 수 있었지. 그래서 진원이 0에서부터 한 700이 아니고 70km 정도 되면은 무슨 지진? 저 천발 지진. 그 다음에 진원의 깊이가 300km보다 더 밑에 있을 때를 우리가 발음 유의 지신발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진을 분류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천발 지진 진원의 깊이가 얕고 신발 지진 진원의 깊이가 깊더라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권의 변화와 파원 구조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판이라는 건 뭐냐? 판은 지각하고 뭘 합친 거다? 멘틀의 최상부를 합친 거다. 그래서 지표에서 약 깊이 100km 정도까지의 단단한 부분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각만 판이 아니고 멘틀 최상부를 합친 거다 하는 거. 그래서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직권의 변화는 판의 움직임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판은 대륙 지각의 상부 멘틀 일부, 즉 최상부 멘틀. 다음에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해양 지각에다가 최상부 멘틀. 그렇죠? 더한 거다. 그래서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두꺼워. 왜? 대륙 지각이 그렇죠, 두꺼우니까.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얇아요. 왜? 해양 지각이 얇으니까. 밀도 외우면 우리 뒤에서 편했죠? 대륙판 같은 경우엔 밀도가 작아요. 왜? 대륙 지각 밀도가 작았으니까. 대륙 지각 밀도가 작은 이유는 화강암질 암석이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대륙판보다는 커요. 왜? 해양지각 밀도가 커서. 해양지각은 무슨 암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서 현무암질 같은 경우에는 고철질,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애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밀도가 큽니다. 그냥 일단 밀도가 크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 밑에 부분, 이제 한 100km 정도에서 400km 정도는 우리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약권은 어디냐 하면, 자, 이렇게 멘틀이 있어요. 이 중에 여기가 이제 상부 멘틀이고, 그다음에 이 아래는 하부 멘틀인데, 상부 멘틀 중에서도 또 어딜 제외해야 되지? 어딜 제외해? 그치, 최상부 멘틀을 제외합니다. 여기가 바로 최상부 멘틀이에요. 그래서 상부 멘틀에서 최상부 멘틀 뺀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연약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권은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체이지만 약간 엿 같은, 그래서 용융돼서 유동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하부 온도차로 인한 대류는 판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 그래서 상하부 온도차가 어떻게 나?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멘틀은 아래쪽부터 가열되죠. 그래서 여기가 핫하고, 그래서 얘네가 밀도가 작아져서 뭐 상승하고, 이렇게 상승해요. 이렇게 상승한다고 칠까? 이렇게 상승하고, 상승하면은 지각이랑 가까워지니까 식어버리지. 그래서 콜드해진다. 그래서 콜드한 건 어디로 가요? 다시 아래로 가고 이러면서 무슨 류? 대류가 일어나더라. 그쵸?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면서 이 멘틀 대류의 이렇게 상승부에서는 발상 경계가, 그다음 하강부에서는 수렴 경계가 생기더라 라는 거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쪽 넘어오시면 우리가 이제 판 구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판하고 연약권을 합쳐서 연약권이 대류하면서 그 위에 있는 무어가 움직인다고, 판이 움직인다고. 그런데 판은 서로 이동 속도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판의 경계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진이나 화산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을 판의 이름까지는 우리가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일단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해양판하고 대륙판을 좀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판 있죠? 여기 보여요? 이 태평양판입니다. 이 태평양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판이겠어? 딱 봐도 바다 있으니까 해양판이겠죠.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유라시아판 보이죠? 이런 유라시아판은 대륙이 대부분이니까 대륙판이라고 보고요. 여기 이렇게 필리핀판 같은 경우도 해양판, 나즈카판 같은 경우도 해양판, 북아메리카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륙판이고요. 그다음에 남아메리카판도 뭐 대륙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인도오시아니아 같은 경우 이렇게 바다가 좀 많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대표적인 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뭐 북아메리카판, 나즈카판, 아메리카판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뭐 해양판이냐 대륙판이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화살표가 나타내요. 이렇게 옆으로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발상 경계고,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수렴 경계죠. 근데 이렇게 모입니다 하면 수렴 경계인데 여기서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모이고 있으니까, 그치? 여기는 대륙판 수렴하는 그 충돌형 경계구나 라고 딱 파악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림 보고. 그다음에 우리 제일 유명한 안드레아스 단층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보존형 경계다 라는 거 그림 보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의 경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멘틀 대류를 따라 판이 이동하며 판의 이동 방향에 따라 발산, 수렴, 보존으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형을 한번 배웠었죠. 그래서 호상열도 같은 경우에는 해구랑 나란하게 있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해구와 나란하게 활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배열되어 있는 섬이고요. 그다음 해구 같은 경우에는 깊은 해저 골짜기, 입구자 쓴다고 했죠. 그래서 해구 같은 경우에는 섭입형 나타나는 곳, 즉 대륙판, 해양판 수렴이거나 해양판 수렴에서 꼭 나타나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 해령은 뭐냐? 각 대양 해저에 위치한 거대한 해저 산맥이죠. 그래서 우리 딸기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령은 바닷속에 있으면 해령이고 바깥에 드러나 있으면 뭐예요? 그치, 열곡대죠. 그래서 해령에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V자로 된 거 우리가 열곡이라고 했고, 열곡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V자 된 게 열곡이라고 했고, 그래서 V자곡이라고도 동의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환단층은 우리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변환단층 체크해 볼게요. 변환단층 이 부분이 변환단층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진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서로
어긋나면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곳도 판의 경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습곡산맥은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쭉 하면서 형성되는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열곡대 우리 봤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정리해보죠. 자, 첫 번째,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입니다. 발상 경계고요. 여기는 인접판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예요. 그래서 멘틀대로의 상승부다라는 거 우리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이 판이 갈라진 사이로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발생하고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이 해령 중심에서 지각과 지각이 멀어지면서 이 해령 중심에서 마그마들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해령이 멀어지면서 여기서 마그마들이 분출하게 되겠죠. 마그마들이 분출하는데 이 1000도, 2000도 되는 이 마그마들이 지상으로 나오면 급격히 식어버려요. 식는 과정에서 지각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각이 어디서 형성되냐면 이 해령의 중심, 이 부분에서 지각이 형성이 돼요. 근데 지각이 한번 형성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마그마가 폭발해가지고 또 지각이 형성되고 지각이 형성되고 지각이 형성되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령 축에서는 계속 아가 지각들이 생성될 거고 늙은 지각들은 점점 어떻게 될까? 그치, 이 해령 축을 기준으로 점점 늙은 애들 밀리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야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다. 그래서 해령에서 가장 아기 지각이 형성이 되고 아가 지각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아가 지각이 형성이 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얘네가 또 옆으로 좀 가면서 새로운 아가 지각이 형성되겠죠.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밀려나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 해양판하고 해양판 경계에서는 발달하는 지형이 무엇이냐 하면 해령이요. 그 다음에 해령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열곡이요. 그 다음에 열곡을 우리가 동의어로 V자곡이요 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지각 변동은 뭐가 나타나요?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직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진원, 즉 지진이 일어난 요 깊이가 어때요? 저 얕죠. 그래서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화산 폭발 일어납니다. 네. 그 다음 대륙판 경계 볼까요? 자, 대륙판 경계 같은 경우에는 열곡대 폭이 넓어지다가 결국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속에 잠기면 얘는 이제 해령으로 불려지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열곡대일 뿐 해령으로 불러지진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발달하는 지형은 우리 열곡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열곡 당연히 발견될 수 있죠. 그래서 V자곡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지직하면서 지각 변동 중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거고 그쵸? 그치만 진원의 깊이는 얕죠? 그래서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날 거다. 열곡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열곡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각들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곡대도 마찬가지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상 경계는 100% 지진하고 화산이 일어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2번 갑시다. 2번에는요 수정해야 돼요. 멀어지는 경계가 아니고 가까워지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렴 경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두 판이 가까워지는 판의 경계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로 두 판이 만나 충돌하거나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아래로 들어가서 소멸하게 돼요. 그럼 해양판부터 봅시다.
자, 해양판은 들어가는 판, 얘가 더 밀도가 어떤 판? 자, 밀도가 얘가 더 큰 판.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밀도가 더 작은 판. 그래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쭉쭉 들어가요. 아주 쭉쭉쭉쭉 들어가면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쭉쭉 들어가니까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곳까지도 나타나더라. 얕은 데도 나타나지만 깊어지는 데도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지진은 천발 지진에서 신발 지진까지도 일어난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 판이 녹아서 마그마를 만들고, 이 마그마는 뜨거우니까 밀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밀도가 작아진 마그마가 분출하게 되면서 여기서 화산섬을 만듭니다. 그 만들어진 화산섬 이름을 우리가 지호상열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섭입하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거 우리 해구죠. 그래서 해구는 이런 섭입형 지역에서 꼭 나타나니까 우리 해구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아까 앞에 말했지만 해구가 있고 호상열도가 나타나는데, 얘네 두 개는 나란하게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도 같은 거 보면은 명확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구랑 호상열도는 나란히 나타나는구나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옆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입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어때요? 즉 크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가면서 찍찍찍찍찍 쭉쭉쭉쭉 내려가니까 진원의 깊이가 깊은 데까지 나타나더라. 그래서 지진이 천발 지진에서 신발 지진까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양판이 녹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져서요. 그러면 이 뜨거우니까 밀도 작아요. 그러면서 붕 하고 분출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산이라고 하죠. 근데 화산이 이렇게 대륙판에, 즉 대륙판 중에 이렇게 대륙에 분출하게 되면 우리가 습곡산맥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나 여기서 화산 폭발이 이렇게 발생해서 바다에 이렇게 산이 형성되면 호상 열도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섭입지대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 해구 친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보면 해구하고 습곡산맥도 나란히 형성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나오는 걸 좀 정리해 볼까? 여기서 나오는 거. 자, 쌤이 이제 밀도가 큰 판을 A판이라고 할게요. 그다음 밀도가 작은 판을 B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번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섭입하는 판은 그림 안 보고도 여러분 맞출 수 있어. 섭입하는 판은 A야, B야? 그치, A지. 밀도가 크니까. 오케이, A판. 자, 2번. 진원이 많은 판은 A판, B판? 자, 진원이 많은 판. 우리 판은요, 이렇게 해양판, 대륙판 나눠져 있지만 판의 경계는 어디로 보면 되냐면 해구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위에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요 경계를 중심으로 이쪽은 해양판이 되고 이쪽은 대륙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원이 많이 분포하는 곳은 어디야? 대륙판이죠. 여기 진원이 이렇게 있잖아. 여긴 없잖아. 여기 있어요. 그러면 밀도가 더 어떤 판에 많아야 진원이? 작은 판에 많더라. 요 해양판과 해양판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럼 진원이 많은 판은 그치, B판이 되는 거지.
그럼 세 번째, 호상열도나 습곡산맥이 형성되는 판은 호상열도나 습곡산맥이 형성되는 판은 어디예요? 그치, 밀도가 작은 판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도 B판이다. 그래서 우리 전주에 했었던 얘기 다시 복습하고 갔어요. 그 다음 마지막 대륙판과 대륙판 볼게요. 대륙판하고 대륙판의 충돌에서는 얘네 둘은 밀도가 작아서 깊은 데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원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지각 변동에 지진이 천발 지진까지 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쌤 이건 뭐예요? 얘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충돌형이다 보니까 마무리 밀도가 작아도 조금 진원의 깊이가 깊은 데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충돌형이다 보니까. 그치만 여러분들 신발 지진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밀도가 작아서.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의 중간 단계인 중발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천발 지진 정도, 신발 지진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른 섭입하는 애들보다 훨씬 진원의 깊이가 얕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지각 변동 중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여기선 뭐가 더 중요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치,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마그마는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산이 생겼다 보니까 분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분이 좀 쉽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발달하는 지형은 뭐가 있어요? 습곡산맥이 있어요. 여긴 해구 없어요. 그쵸? 해구는 바닷속에 있는 건데 대륙판에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습곡산맥이 형성될 수 있다. 마지막 판의 경계입니다.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 그래서 보존 경계. 그래서 멘틀대로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곳이 아니라서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냥 보존됩니다.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판의 경계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변환단층이 나타나는데 여기 이렇게 뾰족한 부분,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해령이야. 해령인 거 어떻게 알아요? 서로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해령이구나. 근데 해령도 그럼 판의 경계죠. 어떤 판의 경계죠? 그치? 발산한 경계죠? 그럼 얘도 판의 경계고 얘도 판의 경계죠. 근데 이 변환단층이 나타나는 곳, 이곳도 어긋나는 보존 경계니까 여기도 판의 경계죠. 그래서 만약에 편의 경계를 체크하여라 라고 하면 저처럼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연습해볼까? 그러면 여기서 판의 경계를 체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그치, 해령 발산 경계, 그 다음에 해령 발산 경계, 그 다음 그 사이 변환단층 나왔네? 여기는 보존 경계. 이렇게. 그래서 판의 경계는 이렇게 빨간색 선, 제가 그린 것처럼 판의 경계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발달하는 지형 같은 경우에는 변환단층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진이 일어난다. 근데 딱 봐도 진원의 깊이가 깊지 않죠? 천발 지진 정도까지 일어나고 화산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 자, 마지막입니다.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해서 우리 이거는 찾아봤었어요. 직접 조사해봤죠. 그래서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상승해서 내부 물질과 에너지에 방출된 현상들이고, 그러면서 내부 물질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화산 폭발의 영향은 우리가 찾아봤었던 거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층에 오랜 시간 누적된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되면서 지구 표면이 흔들리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지진 영향도 우리 찾아봤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요. 그다음 혹시 그 사이에 있는 문제 풀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시고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는 중간고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화이팅!